시간입니다.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사흘 만에 사흘째 사주긴 했는데 매수 강도가 꽤 커 보였습니다. 절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산 건 사실은 순매수 기준으로 했을 때 1,500억가량 커 보이는 건 아니었지만 커 보였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기관이 장중에 이제 매도 전환까지 심지어 하면서 굉장히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최근 3천억가량 이렇게 통 크게 사줬던 기관의 매수가 오늘까지 이어졌었다면 외국인 매수까지 붙으면서 굉장히 컸을 수도 있겠다. 지수 상승폭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기관의 의외 소극적 스탠스 그러나 이때 또 외국인들이 꽤 많이 들어와 줬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코스피가 1870 정도는 종가상 되는 것 같은데 원달러 환율이 추가로 얼마나 더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닷새 연속 오르면서 이제 500선을 넘보고 있습니다. 오늘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먼저 7월 4일 수요일 마감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세 보이면서 1870선을 지켰습니다. 마감 지수는 1874.47입니다. 외국인이 연흘 만에 강력한 매수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관이 다시 오후에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기관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매수 강도를 높이면서 1,000억 원 가까이 사줬습니다. 기관이 930억 원 정도 순매수 보였고 외국인은 1,500원 순매수 이어갔습니다. 코스닥 시장 살펴보시겠습니다.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강한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495선을 지켜내면서 495.8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5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이면서 500선 가까이 왔습니다. 수급면 특징 살펴보시면 기관의 순매수가 10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반면 외국인은 오늘도 다소 소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외국인이 240억 원 정도 순매도 보였고 기관이 130억 원 순매수 보였습니다. 환율 보시겠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오늘도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2원 50전 하락한 1,135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유럽발 악재가 조금은 완화되었고 미국 경제지표 호조 덕분에 환율은 내림세 나타냈습니다. 한 달 동안 원달러 환율은 50원 가까이 내리면서 어제와 비슷한 1,130원대 흐름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업종이 좋았는데요. 현대차, 기아차 각각 1.9%, 1.3% 상승했습니다. 포스코도 1% 넘게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급등했지만 오늘 다시 하락 반전하면서 0.9%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신한, 지주와 삼성생명은 1.5%, 0.6% 하락했고 한국전력은 0.7% 약보합권에서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CJ5쇼핑이 3% 넘게 급등했고 대부분의 업종은 1%에서 1.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시면 CJ ENM이 0.7%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 SK브로드밴드가 1.5% 넘는 시장 대비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은 빨간불 켜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살펴보시겠습니다. 철강주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속에 상승했습니다. 자세한 종목 살펴보시겠습니다. 포스코는 오늘도 상승하면서 나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나타냈습니다. 1% 넘게 상승했고 이처럼 화학과 기계, 철강 등 그동안 소외받았던 중국 관련주들이 다시 시장의 관심을 끌게 된 것은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의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세아제강과 대한제강이 4% 넘게 급등했습니다. 네, 전반기에 주가 상승에 큰 역할을 했던 전차군단, 그중에서도 자동차 업종이 오늘 상승 나타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겠습니다. 해외에서의 좋은 실적 소식과 2분기 실적도 선방했다는 평가 속에 완성차 업종 중심으로 상승 보였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각각 1.7%, 1.3% 상승했고 부품주에서는 현대, 위와 한라공조가 2.4%, 3.9%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3S가 생산을 확대키로 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3분기 갤럭시 S3의 생산량 목표치를 기존 2천만 대에서 2,400만에서 2,500만 대로 높여 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대덕 GDS가 3.8%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나머지 업종들은 1%에서 2%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네, 전국 곳곳에서 고온 현상이 나타나면서 곡물 수확량이 급감하고 있다는 소식에 곡물 관련주가 오늘 상승했습니다. 효성 OMB와 조비는 상한가 기록했고 경농과 남해화학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PTC바이오는 0.3%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고 농우바이오는 2.3% 상승했습니다.
네, 롯데쇼핑이 하이마트 인수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이마트가 급등했습니다. 하이마트는 상한가 기록하다가 상한가가 좀 풀리면서 11% 넘게 급등한 채 거래를 마쳤고 유진기업은 14%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롯데쇼핑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을 조금은 줄이면서 1.7%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하이마트의 새 주인으로 가까이 다가선 롯데쇼핑 역시 장중 흐름이 좋았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게임빌이 NHN과의 제휴 소식에 상승했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그 상승폭을 줄이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0.98% 강보합권에 머물면서 92,5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오늘 게임빌은 NHN 재팬과 전략적 사업 제휴를 체결하고 NHN의 모바일 메신저 라인에 모바일 게임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게임빌보다는 NHN의 주가가 더 큰 폭으로 상승세 나타났습니다. 4.45% 급등하면서 25만 8천 원에 오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오늘 무난했네요. 특별한 유럽발 악재가 돌출하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지표가 괜찮아서 장중에 1881번 들어갔다 나오고 종가는 1874, 한 6포인트가량 어제 대비 올랐습니다. 자, 시장을 둘러싼 그 밖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그 이슈에 얼마나 공감을 표하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시장 공감대 OX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먼저 소개해드리면요. 대신증권 상암 DMC 지점의 장준호 대리님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잠실 지점의 민종화 차장님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국내 증시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왔다. 두 번째, 7월 달에는 코스피 2000 회복이 가능하다. 세 번째, 자동차주 귀환 가능할까? 마지막 이슈, 아직 시장의 대장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네, 한 1870, 80까지 온 상황입니다. 1800까지 지지가 되나 했던 것이 불과 며칠 전인데요. 자, 국내 증시 이제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인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슈 읽으면 판으로 의견 보여주십시오. 국내 증시 추세적인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자, 이제 시장은 추세적으로 오른다.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추세적 상승이다. 우리 민종화 차장님께서 약간 더 긍정적인 의견이신데 장준호 대리님께서는 왜 추세적 상승이 아직은 아니라고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최근 증시가 상승을 했는데 그 이유는 EU 정상회담에서 나온 정책적인 것으로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된 것에 대한 기대 심리 때문에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호재 외에는 이제 당분간 큰 호재가 없기 때문에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CB 통화정책회의가 이제 5일에 개최가 되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대규모 대출 정책을 펼치지 않는 한 그게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은 좀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공조적인 측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하지만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가능성도 그렇죠.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어느 정도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좀 더 주요하게 봐야 될 것이 미국의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이번 주에 시장의 최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6월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전문가들 예상치인 6월 취업자 수 9만 명 증가에는 못 미칠 것 같다는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감은 증시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제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을 것을 보여지기 때문에 추세적 반등보다는 코스피가 1900선 아래에서 박스권 흐름을 계속 나타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냉정히요. 지금 현 시장이 악재를 악재로 보는가? 이 부분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지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도 예. 부양책 기다리면서 오르는 게 요즘 그렇죠. 시장이잖아요. 고용 지표가 안 좋으면은 더 좋아할 거다. 시장은 그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그런 추가 부양 정책 같은 경우 양날을 검인데요. 우선적으로 지표가 안 좋으면 증시가 나빠야 되는데 오히려 추가 부양 정책을 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증시가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제. 네. 하지만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7월 중으로는 추가 부양책이 크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선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우선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는
좀 더 시장의 장 흐름을 위로보다는 좀 더 이제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재는 없지만 어떤 커다란 모멘텀까지는 7월 달 안에 나올 게 별로 없다. 네. 예. 자, 우리 오래간만에 함께 해주고 계신데 민조가 차장님 네. 오랜만에 돌아오셔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오른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세요. 그 네. 과정이 궁금합니다. 제가 여기 한 3주 만에 지금 다시 나왔는데 그 3주 동안 항상 뭐 고객들이나 아니면 뭐 발표를 할 자리가 있으면 항상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수할 때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뭐 동투기전이 뭐 가장 어둡다라는 뭐 격언이 있듯이 일단 지금 모든 악재는 다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매크로 경제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유로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악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뭐 변동성만 확대될 뿐이지 다시 한번 하방 쪽으로 이렇게 갈 만한 그런 리스크는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뭐 주가라는 것도 뭐 기존에 실적이 좋았던 게 계속 좋으면서 주가가 더 많이 가는 것보다는 일단 턴어라운드 주식이 더 주가 상승률이 좋듯이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악재가 다 기존에 나왔고 그 악재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수 상승이 좀 크게 갈 것인지 아니면 뭐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저는 그 갈림길에 놓였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일단 추세적인 상승은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금리 인하 카드는 뭐 금리 인하를 뭐 말처럼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뭐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대출 리스크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은 뭐 안 좋은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지만은 일단 금리 인하를 꺼낸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칼을 뺐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금리 인하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특히 유로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어느 정도 좀 타 유로존 국가들보다는 괜찮고 지금 금리가 거진 좀 바닥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독일에 정말 필요하냐? 저는 그렇기 때문에 꼭 금리 인하 카드가 아니더라도 뭐 추가 경기 부양책 쪽으로 가더라도 일단 뭐 기존의 유로존의 정책 스탠스가 긴축해서 점차 뭐 성장 쪽으로도 지금 무게가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지수 또한 지금 뭐 매크로 지표들도 워낙 안 좋았고 또 기업 실적도 2분기를 바닥으로 찍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3분기 기대감이 또 작용을 한다면 충분히 지금보다는 뭐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빠르게 가든 느리게 가든 그 이제 속도에 대해서는 확진을 가질 수는 없지만 아래쪽이 더 이상 아닌 시장이다. 어떻게 보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코스피 지수대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7월 달에는 이제 7월이죠. 코스피 2000포인트 회복이 가능하다? 자, 우리 장신호 대리님은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좀 어렵다는 입장이시고 민용화 차장님은 7월 안에 2천도 가능합니까? 네. 어떤 증권사는 2천을 보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증권사는 딱 그냥 1,900. 네. 그러니까 저는 뭐 2천까지 보는 것도 무리일 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저는 그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게 삼성전자하고 현대기아차의 2분기 실적이었거든요. 네. 일단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한 6조 7천억 정도 이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일단 저는 6조 꼭 7천억이 되지 않더라도 저는 한 6조 3천억 이상만 되더라도 충분히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선전을 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시장 반응도 뭐 6조 7천억이든 그 이상이 나오든 간에 일단 그 삼성전자 자체가 잘 버텨와줬고 또 2분기가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가장 또 비수기일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만 보더라도 일단 뭐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뭐 조선이나 뭐 철강, 화학주들 그동안 2분기 실적, 1분기부터 2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고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수 하락이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은 일단 최근에 기관들 움직임도 일단은 지금 워낙 자동차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따라서 일단 지금 담을 거는 일단 뭐 조선화학, 철강주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2분기 좀 실적이 안 좋았던 업종 중심으로 좀 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아가는 과정에서 지수 상승 충분히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뭐 유로존 문제가 좀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뭐 유로존에서는 일단 뭐 재정 통합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리스크보다는 좀 기대감이 더욱더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환율 움직임, 그다음에 달러 약세라는 겁니다. 일단 달러 약세와 환율, 그러니까 국내 환율 하락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부추기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변수이기 때문에 최근에 뭐 1130원대까지 환율이 하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또 최근에 다시 외국인들 지금 매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수급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기타 뭐 경제적인 매크로 지표들 또한 충분히 지수 상승 2000선까지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만한 그 여건이 좀 그러니까
물어익어가고 있다라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좀 잘라서 여쭤볼게요.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고 내일 모레 이번 주 특별히 이제 내일 모레 뭐가 많은데 이번 주에도 1,900이 가능합니까? 사실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저도 1,900을 항상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주 위주로의 좀 어떻게 보면 매매를 하시는 뭐 고객분들이나 뭐 투자자분들한테는 뭐 대형주를 계속해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라고 이렇게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1,900까지는 뭐 몇 포인트밖에 남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뭐 1,020 몇 포인트 정도가 남았는데 일단 저는 중요한 게 일단 1,900까지 갈 때에는 어느 정도 좀 PR 쪽에서의 역할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 베이시스나 아니면 뭐 지금 외국인들의 지금 비차익 쪽으로 좀 매수가 크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60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PR 쪽에서 어느 정도 1,900까지는 좀 올려놓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1,900, 7월 달 안에 2,000도 가능하다. 주식을 좀 많이 이것저것 사보자라는 쪽의 의견이시고요. 자, 우리 장준호 대리님은 뭐 잘해봐야 몇 포인트인지 2,000이 어렵다면은 만약에 1,900까지면 이번 주 반짝하고 7월 달에 좀 어려워집니까? 저는 이번 주도 1,900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선적으로 전 7월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2,000선 회복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 제가 만약에 3분기 뭐 후반이나 뭐 4분기 예. 말을 했으면 2,000까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네. 7월에 한해서는 2,000선 회복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 1부에서 센터장님 연결도 했었었는데 뭐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도 마찬가지 부양책은 7월이 아니라 한 8월 달 정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 또한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고 우선적으로 지금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통해서 좀 진일보한 대책이 발표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좀 더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에도 유로존 정치권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변수 때문에 오히려 저희 증시가 조금 더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 이 외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리고 올 2분기 실적 이슈가 아무래도 어닝보다는 조금 안 좋은 쪽으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비 이익 증가가 한 31% 가량 이제 증가할 것이라 상장사 순이익이 전망이 좀 좋다고 하신 분이 많으신데, 최근 경기 후퇴를 감안하면 이 31% 정도까지는 나올 수는 없다고 네. 보기 때문에 이런 실적 측면에서도 좀 좋지 않다 봅니다. 특히 중국의 경제 정책이나 미국 경제 지표가 최근 좋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만약에 중국이 하반기 중에 지급 준비율이 추가 인하하고 뭐 소비 부양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게 과연 7월에 할 수 있을까라는 점에 7월 달에, 그렇죠. 네.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 지표가 뭐 주택 지표가 좀 부진하게 이어질 경우에는 7월이나 8월 중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뭐 그 모기지 담보증권을 매입할 수 있는 골자로 무슨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검토될 수는 있겠으나 과연 이게 7월 중으로 그리고 적어도 7월 중순 이후로 나와야지 2,00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봐야 그럼 되니까요. 결국엔 미국이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유럽의 이제 금리 인하 말고 조금 더 센 카드가 나오는 그런 달에는 그렇죠. 2,000 가능합니까? 예. 개인적으로는 그런 중국과 미국의 이제 추가적인 경제 부양 정책이 좀 빠른 시기에 나오면 2,000선이 가능하겠지만 네. 개인적으로는 7월 중순 이전에는 나올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박스권이신 거예요, 그렇죠.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제 오히려 저는 좀 지금 지수가 좀 기대 심리적으로 좀 오른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쪽에 GM 쪽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좀 오른 감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지표가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좋게 나올 수는 없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1900선 초반까지는 갈 수 있겠지만 그 1900선 아래에서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장이 약간은 이제 뭐 기대와 그런 것들이 뒤섞여서 올라가는 거고 좀 정신 차리고 기업의 경기나 실적 들여다보면은 분명히 1900의 밑에 어딘가에 머물 것 같다. 적어도 7월 달에는 그런 전망도 좀 들어봤습니다. 아하, 의견이 갈립니다. 자,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실지 궁금합니다. 자동차주 귀환 가능할까? 자, 옛날에 자동차주 주가를 볼 수 있다. 두 분 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같으신데. 자, 장준호 대리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주가 전일 그리고 그에 앞서서 한 번쯤 왜 꺾였었는지 그걸 알아야 앞으로 귀환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텐데요. 우선적으로 실적에 대한 좀 우려보다는 그 외국인의 이제 순매도가 좀 심했다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변화를 가정을 주다 보니까 그동안 많이 담았던 IT주나 자동차주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기 위한 몸집을 좀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다 보니 자동스럽게 자동차주가 이제 많은 조정을 받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럴 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 이럴 때일수록 좀 매수를 기회를 가지셨어야 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큰 나쁜 이제 포지션은 아닌데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자동차들의 매수 관점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실적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됩니까? 사실 좀 실적도 어느 이제 일정 부분 외국인들 팔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다 보니까 실적도 이제 하나의 뭐 상승 속도가 뭐 좀 줄어든다 해서 안 좋은 요인이었는데 또 미국 쪽의 판매량 보니까 선전을 역시 하고 있더라고요. 예. 우선적으로 지금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시작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GM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량이 15.5% 증가했는데 이건 시장 예상치인 7.6%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네, 2배 정도. 그렇죠. 증가했던 네. 거고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6월 미국 판매 실적도 사상 세 번째인 11만 5천 대 정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10.4% 증가했는데 저는 오히려 2분기 어닝 시즌에 가장 주목해야 될 업종이 자동차주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예,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대형주가 특히 딱 막당이 없기 때문에 네. 저는 자동차주 같이 시적에 어느 정도 받쳐주는 이런 주식들이 지수가 조금 행보는 하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많이 상승하거나 또 네. 보합 정도 수준에 머물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목 좀 가르쳐 주세요. 특별히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요. 실적이 좀 이렇게 쑥쑥 늘어나는 그런 네. 종목이 특별히 있을 거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매출 성장률 쪽의 측면에서 본다면 현대 기아차보다는 부품 쪽 현대 모비스나 글로비스, 만도 같은 쪽으로 한번 좀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매출 성장률이 한 20% 30%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현대차, 기아차의 판매 실적 또한 좋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들이 좀 더 이제 갈 수 있는 최근에 자동차들이 워낙 많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워낙 많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런 반등에 있어서는 좀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품주 쪽을 좀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닝 시즌의 베스트는 지금 차인데 차 가운데서도 부품주 쪽의 실적 그 호전 폭이 더 크다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사실상 이제 두 분이 오늘 처음 만나셨지만 민종환 차장님이 또 자동차주로 예전에 아주 큰 폭의 수익을 여러 차례 내셨었기 때문에 샀다 팔고 네. 저는 이제 자동차에 대한 의견을 더 듣고 싶거든요. 네. 일단 뭐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지금 시점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단 자동차 판매가 지금 증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따라서 일단은 2분기 실적까지는 일단 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을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에 최근에 뭐 5월부터 일단 엔화 약세 때문에 그 영향을 조금 잠깐 받았었는데 일단 그 엔화 약세는 아직까지 2분기 실적에는 그다지 크게 영향을 끼칠 것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2분기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지금 최근 제가 뭐 여의도 쪽 매니저들하고 지금 많이 좀 자리를 많이 갖고 있는데 그분들 지금 최근에 고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포트폴리오 편입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동차 비중이. 네. 하지만 최근에 그 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최근에 그동안 좀 낙폭이 컸던 종목들, 뭐 소재주들 그게 좀 되게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서 가만히 지금 눈 뜨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든 다시 한번 뭐 포트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이 자동차 쪽으로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좀 그런 얘기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더라도 뭐 지난 1분기에도 좀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은 1분기 낙폭과대주 랠리가 펼쳐질 때 뭐 자동차주 같은 경우는 좀 횡보하다가 1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을 때 뭐 30%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일단 7월 26일경에 일단 발표가 되는데 일단 지금 퍼도 한 6배 정도가 나오고 있고 일단 비중을 지금 자동차주가 지금 빌빌 낸다고 해서 비중을 너무 줄여버리면은 업사이드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비중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고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지금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펀더멘탈적으로만 봤을 때도 일단 흠잡을 데가 없는 업종이 자동차이기 때문에 다만 최근에 이제 수급이 약간의 이제 꼬인 것이 약간 하락의 원인이거든요. 예. 오늘 다시 한번 뭐 외국인이 좀 크게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좀 반등이 나왔는데 그렇죠. 일단 뭐 저는 자동차주는 일단은 뭐 좋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다만 그 시점이 대장주로서 등극할 시점은 저는 한 지수가 한 1920포인트 정도는 돼야 그때 좀 어느 정도 좀 자동차주가 다시 한번 기한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내일장 전략 세우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두 분 다 이제 슬쩍슬쩍 얘기 중에 녹이셔서 저는 대답도 어느 정도 좀 예측이 됩니다만 그래도 여쭤볼게요. 아직 시장에
이렇다 할 만한 대장주는 없다. 자,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 없다. 주도주는 없다에 모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민용화 차장님. 네. 우리가 결국 주도주는 없는데 시장이 1920 가면은 자동차주는 그때쯤 좀 세게 갈 거다. 종합적으로 그런 얘기세요. 차는 그렇고 IT는요? 네. 일단 저는 업종보다 먼저 거래소하고 코스닥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주도주는 일단은 코스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코스닥이 언제까지 더 치고 갈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일단 코스닥 500포인트까지는 충분히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단 업종을 따지기 전에 일단 코스닥 쪽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거래소 쪽으로 가서 또 업종별로 살펴본다면은 저는 아직까지는 뭐 대장주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더라도 그렇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뭐 대장주라고 특히 딱 내세울 만한 업종은 없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움직임은 단순히 지금 최근에 뭐 달러가 다시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 또 환율도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원자재 쪽에 좀 관심이 좀 많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일단 원자재 관련주, 소재주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일단 그쪽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대장주가 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 기간 움직임도 그렇고 조금 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1900포인트 일단 단기 박스권 위로 좀 올라온 상황에서 그때 뭐 대장주를 좀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좀 의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저는 원자재 관련주들이나 그동안 낙폭에 컸던 뭐 조선, 뭐 화학주들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제 1900 밑에선 낙폭과대된 섹터들끼리 이제 너도 한번 나도 한번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오르고 있다 이런 분석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종목을 하나하나 혹은 업종을 하나하나 이렇게 STS로 보시지 않는 시청자분들도 아마 주도주는 없다라는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왜냐면 뉴스에 보면은 뭐 차화정, 그 이후에 뭐 은삼차 이런 용어를 이제 억지로라도 이제 쉽게 아시라고 만드는데 그런 용어가 전혀 없어요. 아무래도 이런 지수 박스권 형태에서는 그런 주도주들이 나올 수가 없는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자동차주가 과연 좋다고 하지만 과연 지수를 이끌 정도의 힘이 되는가 네. 그렇게까지는 저는 보진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장주가 없는 상태에서 지수 상승은 좀 힘들다. 그리고 지수 상승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대장주가 나오기는 힘들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고 저도 내용이 비슷한데 저희 지금 상태에서는 대장주보다는 이제 중소형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 최근 좀 경기도나 상관없이 좀 꾸준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나 아니면 모바일 게임주, 뭐 화장품주, 아니면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좀 더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차는 또 부품이 역시 더 낫다고. 그렇죠. 예. 그런 쪽 보시면 우선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이런 뭐 모바일 게임이나 뭐 스마트 부품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좀 많이 안 좋아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런 쪽은 실적이 좀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형주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고 7월 변곡점 되는 뭐 1900선을 넘는다든지 2000선 포인트까지 가까이 간다면 그때 선에서는 뭐 시장 흐름을 좀 확인한 후에 이제 뭐 대형주를 갈아타신다든지 비중을 늘린다는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좀 시장 흐름이 변동성이 워낙 크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대형주들을 비중을 늘린다기보다는 이런 중소형주, 이런 경기에 좀 흐름에 좀 환경에 좀 영향을 덜 받는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의견은 같으시네요. 주도주가 없는 시장, 또 다른 어떤 코스닥에 있는 중소형주를 종목을 잘 선택하면 수익률을 좀 높여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세워보는 해결의 키 시간 이어가 볼 텐데요. 민용화 차장님, 네. 이번 주 안에 1900포인트 간다라고 월요일부터 외치셨다죠? 네. 그러면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네. 일단 뭐 저는 충분히 1900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1900포인트까지 갈 때 동안에 그럼 어떤 업종을 선택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낙폭과대주 쪽으로 좀 소재주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인 것이 뭐 정유화학 철강주들이 대표적일 수가 있겠고 뭐 포스코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뭐 화학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가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두시면 충분히 뭐 3분기 어느 정도 좀
실적 가이던스가 나올 때쯤이면은 주가 상승을 좀 충분히 좀 누릴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외에 저는 이제 뭐 유럽 쪽에서도 뭐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고도 있지만 일단 특히 뭐 중국 쪽에서도 충분히 뭐 금리 인하 카드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보험주 쪽에도 충분히 관심을 갖자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1900포인트 뭐 정고점 부분이 뭐 1910포인트, 20포인트 때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한 뭐 주도주 움직임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다만 실적이냐 아니면 펀더멘털이냐 낙폭과대냐 뭐 거기에서 좀 줄다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뭐 어떤 업종을 집중하기보다는 좀 골고루 지금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업종에 좀 들어가는 것이 좀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쉬죠? 예. 예, 독립기념일 관련해서 7월 4일 날 예전에 이제 뭐 사회 국사책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예. 좀 조용하겠어요. 예, 개인적으로도 내일 예. 장은 뭐 큰 폭의 변동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도 뭐 큰 뭐 정책의 변화라든지 그런 걸 주기에는 그런 이슈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렇죠. 큰 폭의 뭐 변동성은 움직이지 않고, 아무래도 내일장은 뭐 1900선 아래에서는 움직이지 않을까, 뭐 네. 큰 폭 빠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최근 기관이나 외국인 매수세가 좀 순매수 기조를 좀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앞으로 좀 나올 거고 이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는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있습니다. 왜 외국인과 기관이 정말 쌍끌이라 부를 만한 정도의 강도로 같이 사는 날을 좀처럼 보기가 어려울까요? 네. 외국인이 좀 세게 사니까 기관이 곧바로 발을 좀 싹 빼는, 전 좀 아까 장중에 아쉬웠거든요. 예. 아무래도 비슷한 맥락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불안성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네. 기업의 실적이나 그런 쪽에 영향을 받기보다는 이런 외국의 정책들에 대한 그 리스크나 이런 유로존 리스크 같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둘 다 이제 순매수 기조로만 갈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자, 앞서서 우리 민종화 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재도 얘기를 좀 하셨었고 몇몇 관심 업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장준호 대리님만의 관심 업종이 있다면은? 저도 아까 민찬님 말씀하셨듯이 좀 골고루 사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제가 저번 주 말씀드렸듯이 뭐 안정적인 실적 성장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뭐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는 뭐 철강이나 정유주 또한 뭐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주가 흐름이 좀 더 나쁘게 이어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보다는 자동차나 반도체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굳이 만약에 그런 납폭화대주 중에 이제 추천을 하려면 이제 철강 금속 쪽으로, 정유나 화학 쪽보다는 철강 금속 쪽으로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 아까 생각합니다. 일부에서는 또 정유화학 쪽이, 특히나 이제 정유보다 화학 쪽이 철강보다 낫다. 네. 전방산업 때문에 철강 좀 걸린다는 얘기도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은 필요할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화학주 같은 경우는 작년 4분기부터 실적 바닥이라는 말이 계속 들어왔고요. 예. 저는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학주들이 갈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뭐 철강주 또한 똑같긴 그런데요. 한데, 예. 근데 저는 화학주보다는 철강주를 더 좋게 보는 거는 철강주가 더 많이 조정받았다는 거죠, 지금. 아, 예. 예. 그래요. 좋습니다. 낙폭과대주 중에서 굳이 또 꼽자면 철강 쪽이 화학 정유보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여의도 쪽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오늘은 NH투자증권으로 가서 정말 또 오래간만에 김중원 연구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 마지막 날부터 뭔가 이제 분위기의 반전이 유럽 쪽에서부터 있으면서 시장이 꽤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올라오니까 자연스럽게 안도랠리 어디까지 가나 1900 얘기가 슬슬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7월 초에 안도랠리에 따라서 1900선까지 회복을 한다면 우선적으로는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뭐 금일반 보면 뭐 영랑은행의 통화정책 회의, 그리고 5일엔 또 22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는데, 그에 대한 기대로 6월 말부터 시작된 글로벌 안도랠리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그 글로벌 증시 안도랠리 가운데 9배 이하로 하회하고 있는 코스피 PR도 이제 다시 9배 이상을 좀 상회하면서 1900선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코스피가 1900선을 상회할 경우에는 비중 축소에 나가서는 것이 좀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그건 무엇보다도 이제 PER 상승에도 불구하고 시장 실적 전망 또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월이 2분기 실적 시즌인데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을 연초 대비해서 보면 10% 가까이 하향 조정돼 있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전망치를 좀 하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EPS가 하향 조정될 수 있을 거고 결국 PR이 상승해도 EPS가 같이 하향 조정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뭐 계속 같은 박스권인 한 1780에서 1920권의 박스권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가장 명확한 전략은 1,900 가면은 현금화 하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냥 전체 주식 산 걸 다 팔아야 됩니까? 아니면 일부 정도만 현금화를 하면 좋을까요? 또 최근에 많이 좀 반짝 오르고 있는 낙폭과대주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업종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네, 뭐 일단은 그 전체적인 좀 시장을 파는 것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 실적 시즌은 좀 개별 종목 중심으로 좀 틈새 시장을 좀 노릴 필요가 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그 국제 유가가 2분기에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항공과 해운이 상대적으로 전망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하고 또한 3월 15일 날 한미 FTA가 처음 발효되었었는데 처음으로 실적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에 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납폭과대주 말씀하셨는데요. 그 납폭과대주는 좀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화학이나 철강 뭐 이런 쪽 계속해서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뭐 실적 개선이 좀 유연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 글로벌 유동성 랠리가 와서 유동성 랠리 효과에 의해서 이제 증시가 반등하는 그런 외국인의 추세적인 매수 기조가 보인다면 그때는 납폭과대를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외국인들의 바이코리아가 있을 때 낙폭과대주는 추세적인 연속성의 시세를 줄 것이다. 그 전에는 항공과 해운, 자동차 부품주 실적 시즌의 개별 종목들 잘 찾아서 매매해보자는 전략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중원 연구위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내일장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전문가분들이 한 종목씩 갖고 나와서 일주일 후 누가 더 수익을 많이 냈는지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지난주에 우리 장준호 대리님이 언급하셨던 태광 수익률이 괜찮아요. 어제 4% 급등하고 오늘도 1% 더 오르더라고요. 빠지는 줄 알았는데 장중에. 네, 좀 큰 폭, 오늘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좀 크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수 상승에 따른 추가 상승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는 이 주식을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매도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충분히 수익을 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3분기 영업이 괜찮기 때문에 3분기 영업이 괜찮기 때문에 목표가 28,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수익을 내시고 이후에 조정 받는다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8,000원까지 오면은 일단은 현금화입니까? 예, 일단 한 반 정도 이상은 이제 매도를 하시고요. 네. 어느 정도 한 5% 이상의 조정이 나오시면 다시 매수하는 그런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24,000원에 산 태광이 지금 26,000원까지 왔는데 28,000원 기존 목표가를 유지하겠다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일단 오면 목표가에 일부는 현금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사더라도요.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래간만에 오신 민종호 차장님과 함께 이번 주 대결을 펼칠 펀치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확인부터 해볼게요. 네, 민종호 차장님이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골라 오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 이쪽이 좀 유리할 수 있다고 언급해 주신 바 있는데요. 장준호 대리님도 사실은 비슷한 전략을 말씀하신 바 있는데, 남화토건이라는 종목을 오늘 또 태광에 이어서 준비해 오신 모양입니다. 한 분 한 분 설명을 한번 들어보죠. 자, 민종호 차장님이 디스플레이텍을 좋게 보시는 이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디스플레이텍은 일단 그 LCD 모듈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제가 기존에 한번 탐방을 갔다 왔던 회사이고, 일단 오늘 방송이 끝나고 다시 한번 2차 탐방을 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텍은 제가 처음에 갔을 때도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판교에 사옥이 있는데 네. 그 디스플레이텍 사옥입니다. 사옥인데 사옥이 너무 좋군요. 예, 11층짜리 건물인데 네. 제가 봤을 때 눈짐작으로 딱 보더라도 거의 한 400억 이상 가는 건물이거든요. 그 눈짐작으로 이게 400억짜리가 네. 가능합니까? 예. 일단 시가총액이 지금 600억
걸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그 판교 사옥 안에 뭐 웹젠이라든지 아니면 캠트로닉스라는 회사도 지금 입주를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일단 자산 가치도 상당히 좀 커 보이고요. 일단 제가 실제로 제 눈을 직접 본 결과 자산 가치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일단 추천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뭐 펀더멘탈이 워낙 좋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뭐 워런 버핏도 뭐 투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EPS거든요. 주당 네. 순이익인데 일단 뭐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 EPS가 한 33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주당 한 900원 정도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한 3배 어마어마한 가까이. 성장 예. 폭을 좀 보여주는 것이고 작년 한 해 영업이익이 85억 정도가 나왔는데 일단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은 한 6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상반기만 되더라도 전에 작년 한 해 동안에 그 지은 걸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일단 실적 성장세는 가히 좀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저는 근데 이것보다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 게 일단 뭐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일단 이 디스플레이텍이 좀 300억을 설비 투자를 해서 천안에 공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거진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한두 달 안에 지금 모든 그 짓는 걸 다 마무리하고 아마 공장이 좀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갈 곳도 이 천안 쪽 공장을 다시 한번 확인차 천안까지요? 네, 갈 네. 생각인데 이 천안 공장을 좀 그냥 일반 공장이지 않냐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겠지만은 좀 어마어마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스토리가 있다라고 좀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네. 7월 1일 날 삼성 그 디스플레이가 출범을 했습니다. 네. 또한 이런 조그만한 코스닥 업체가 300억이나 되는 거금을 들여서 공장을 졌다라는 거는 그 대기업과의 어느 정도 그런 협의가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큰 거금에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 네. 아몰레드 쪽에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천안 공장이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노출이 된다면은 좀 가히 한번 모멘텀이 크게 한번 좀 받을 것을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정배열 상태에서 거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를 냈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작용을 하지 않나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최근에 뭐 거래량도 좀 좋은 모습으로 좀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펀더멘탈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뭐 한 6,000원, 7,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지 않나라는 뭐 그런 좀 종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일단은 뭐 편입가는 뭐 이길 시초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목표가 그러니까 차트를 좀 보신다면은 네. 일단 어제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였지만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거래가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간 조정이라고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일단 목표가는 짧게 그냥 4,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신고가기 때문에 목표가가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지만 일단 4,500원 제시를 해드리겠고 일단 뭐 손절가는 일단 5일선 자리 잡고 있는 3,700원대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디스플레이텍을 제가 뭐 다음 주에 한번 다시 한번 AS를 해드릴 거지만 뭐 펀더멘탈 측면에서 가히 폭발적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뭐 어닝 서프라이즈 그 이상으로 아마 실적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 이상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슈퍼 어닝. 글쎄요, 뭐 엑설런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 예. 괜히 여쭤본 것 네. 같은데. 예. 어쨌거나 다음 주에 오시면 이 종목도 그렇고 천안 공장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천안공장 지금 제가 전에 한번 봤을 때는 뭐 이제 마무리 공사에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뭐 닦기도 하고 그냥 뭐 설비 투자 자재 네. 같은 거 들어와서 하는데 일단 뭐 제가 보더라도 한 달, 뭐 길어야 2달 정도 되면 이제 공장이 돌아갈 것 같고 또 대표이사가 이 천안공장에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면 LCD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사양 산업이다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은 네. 딱 그거에 맞춰서 일단은 뭐 아몰레드 쪽에 기존에 빨리 재빠르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천안 공장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 삼성 모바일,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쪽하고 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는 좀 캐내지를 못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한번 투자자분들이 네.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안 가셔서 한번 이번에 새로운 시도 한번, 네, 한번 예, 집중적으로 정보를 한번 좀 알아볼 좋습니다. 자, 장준우 대리님의 오늘 종목인 남화토건 들어보고 싶어요. 남관토건 아니죠? 예. 예, MC님도 남아통에 대해 들어보신 적은 처음이에요. 예, 예. 건설주신데요. 최근에 벽상건설이 워크아웃 들어갈 정도로 비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안 좋은 게 사실인데 네. 제가 왜 남아토건을 들고 왔을까 사람들이 좀 많이 시청자분들이 좀 많이 의아해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좀. 예, 남아토건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시공순위가 123입니다. 또 네. 되게 중소형, 굉장히, 예, 예. 중소형 보시면 되죠. 제가 왜 이 회사를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냐 하면
우선적으로 안정성을 자랑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건설사들이 지금 힘든 이유가 다 재무 비율 쪽에서 굉장히 안 좋고 유동화나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데 남아토건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채 비율이 18.8%입니다. 이는 6월 28일 발표한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건설사 부채 비율 150%에 상당히 못 미치는 거의 한 10분의 굉장히 1에 그렇죠. 가까운. 예. 굉장히 좋고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도 338%인데 이 또한 올해 건설사의 유동 비율이 133%에 비해 큰 폭의 한 3배 가까이 네. 유동성 자산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재무성으로는 건설사 중에서는 거의 최강이다, 네. 최고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왜 또 남아토건 추천한 이유는 우선 시총이 620억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620억 정도인데 네. 남아토건이 갖고 있는 남아산업, 한국시멘트, 한국케이블TV, 강주방송이라는 이제 3사 자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 지분율로 따진다 하면 부동산 가치만 해도 430억에 이릅니다. 그 회사 가치를 빼고 나서도 430억에 이르고 남아토건 자체의 가치를 더한다면 우선적으로 620억은 충분히 넘어가야 되지 않나 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토건에 대한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 우선적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한국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장의 가능성도 이제 손자 회사인데. 상장 가능성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점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아파트나 뭐 그런 쪽을 건설을 한다 보다는 강급 공사나 이제 미군 기지 같은 데를 공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남아통 같은 경우는 미군 납 수출업체에 등록이 30년 이상 이제 같이 지속적으로 공사 수주했고, 네. 예, 남아통원 같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평택으로 미군 기지가 이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힘이어서 연간 1조에서 2조 정도의 규모가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 때문에 남아통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쪽에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남들이 안 예. 하는 쪽에서 아주 탄탄하게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를 보면서 거래가 말씀드리도록 좀 하겠습니다. 많은지. 예. 네. 우선적으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변동성이 좀 있었는데 5,100원에서 5,200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 있는 5,800원 선까지는 이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손절가로는 매물대 이제 지지대가 있는 이제 4,500원 선에서 이제 손절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근데 거래가 많아요? 우선적으로 거래는 큰 거래는 많지 않습니다. 예. 예, 오히려 그렇지만 이렇게 좀 신규 상장이 얼마 되지는 않고 1년도 채 안 됐지만 네. 이런 좀 알짜기 기업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게 수익률이 일주일 단위로 평가가 되긴 하지만 좀 네. 더 좀 장기적인 흐름 갖고 좀 매수를 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특별히 또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구나.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남아토건에 대해서 뭐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펀치 종목 이제 압축이 됐는데요. 제가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자, 이번 주 수익률 펀치 대결은요. 민종아 차장님의 디스플레이텍이냐 아니면 장준호 대리님의 남화토건이냐 이 두 종목의 대결로 압축이 되었습니다. 자, 민종아 차장님의 디스플레이텍은요. 일단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 뭐 그 이상도 사실 놀라운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무엇보다 부동산 자산 가치도 굉장히 큰 상태. EPS 대비했을 때도 일단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천안 공장에 대한 어떤 급등 모멘텀까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시초가 매수 지금 거의 신고가 영역인데요. 다시 한번 4,500원 정도까지 기다리고 있고 손절 가격은 5일선 정도 부근으로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장준호 대리님의 남화토건 보면요. 중소형 건설사지만 재무구조가 아주 탄탄하고요. 부채 비율도 낮고 유동 비율도 높습니다. 미군납 30년 이상 수주하고 있는 아주 탄탄하고 안정적인 중소형 건설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혼자 회사의 어떤 상장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약간의 변동성 활용해서 5,000원대 초반에서 매수해 보시면 5,800원까지 노려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이냐 아니면 남화토건이냐 두 분 수익률 대결 결과는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되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오늘장 내정 2부도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오늘 밤 미국 뉴욕 중심 쉽니다. 고맙습니다.